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도세입니다. 압도적인 1등급을 만든 학생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를 거쳐간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지금 연예계에 있는 친구도 있고 해외에서 자기 꿈을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제 메시지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대학에서도 열심히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사회에 진출한 학생도 있죠.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서 압도적인 1등급을 한 학생들은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영상은 두 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과거에 제 영상에서 가르치는 몇 명 학생들의 성적표를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턱걸이 1등급은 1등급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자, 수능 강의는 20년 했고요. 저도 특목 출신이라서 아는 지인분들 부탁으로 지역 내 특목자사고 내신을 봐주다 보니까 벌써 특목자사고 내신 준비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봅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인들도 의대에 많이 보냈냐, 스카이는 얼마나 보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의대도 꽤 가긴 했지만 스카이는 수능 치른 아이들, 정시 준비한 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제 생각에 몇 트럭은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수업을 잘하냐고요? 그건 아니죠. 아무래도 잘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아무리 못 가도 서성하는 다 갔어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스카이를 못 간 학생이 몇십 트럭은 되니까 절대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사의 능력으로 학생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임계치는 수학 2등급에서 1등급 턱걸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 한계라고 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현재 심화 강의 같은 이 강의들을 완벽하게 수행만 해준다면 1등급은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학생도 수업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학생은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인 게, 제 수업을 들으면 마법처럼 1등급이 탁 돼줘야 되는데 그건 제 그냥 헛된 바람인 것으로 이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도적 1등급은 1타 강사들도 못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10타 강사 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할 수 있을 리는 당연히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압도적인 1등급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1등급이 되는 학생들을 제 눈으로 20년간 봤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이가 압도적인 아이들이 되어 왔는지를 말이죠. 저조차도 합격하지 못한 의대를 가는 제 제자들을 보면서도 알게 되었고요. 가르친 저보다도 더 빠르게 풀고 일반고에서 내신을 압도한 학생들, 내신은 별로를 하더라도 제 특목 자사고에서 모의고사를 압도하는 정규권 학생들, 그리고 지금도 웃으면서 큰 스트레스 없이 고3을 맞이하고 있는 제 현강 학생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들을 코칭하면서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최소한 압도적인 1등급 아이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보이는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개념을 어렵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제 수업은 15년 전부터 개념을 들을 때 개념 노트를 정리하면서 수업을 듣게 해요. 제 수업의 내용들을 저처럼 정리하는 강의 노트를 만들게 하는 거죠. 효과는 엄청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 노트는 한 번만 정리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체화될 리가 없거든요. 최소한 한 번이라도 개념을 제대로 적어보라고 학생들에게 제가 권유하고 더 자세하게 단권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노트예요. 제 학생들 중 압도적으로 1등급을 달성하는 학생들은 최소한 그 개념 노트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 중 그런 본인이 더 좀 추가해서 적은 내용이 있는 학생도 있었고, 제가 말로 설명한 것들을 본인 입맛에 맞게 다시 자세하게 정리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을 먼저 쏙 빨린 느낌인 거 있죠. 제가 강의 노트 정리한 것 좀 보여달라고 하면 일기장 쓴 것처럼 뒤로 좀 주춤거리고 막 숨기고 막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 시험 때 마땅히 볼 개념 정리된 노트나 자료가 없다면 슬프지만 그 학생은 압도적인 1등급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개념을 머릿속에서 아주 빠르게 발상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가 수학 공부의 변곡점이 시작되니까요. 그런 경험을 대부분의 학생은 해보지도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의 관심은 어떤 교재를 써야 하느냐, 초중등 때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좀 전전긍긍하고 있고, 고2, 3이 되면 오히려 후행을 안 해서 전전긍긍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1등급들은 어떤 엔제를 푸는지 궁금해하고 엄청난 정보인 양 찬양을 하죠. 사실 1등급들은 그냥 문제를 푸는 건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이에요. 그렇게 환상을 심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저는 강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집을 풀어라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개념을
보고 또 보고 계속 공부해라 라고 하는 분은 많이 왜 없을까라고 저는 항상 그게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개념을 어렵게 잡는 것이 맞다고 좀 말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쉽게 개념을 잡고 반복하면서 또 잡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맞다, 그분이 맞다 이거보다도 한 번은 어렵게 잡아보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쉬운 것에 익숙해지면 더 쉬운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남학생들 게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 나이에 맞는 게임을 하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롤 같은 어려운 게임들을 연구해 가면서 단축키부터 마우스 무빙까지 아주 치열하게 연습을 합니다. 여학생들은 좀 어떻죠? 학교를 가기 전인데도 아이돌만큼 춤 실력을 자랑하는 아이도 굉장히 많이 있죠.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게 교과 공부에서만은 예외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다고 초등학생한테 고등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선행과는 또 1도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켜봤을 때 1년 정도의 선행이나 현행을 공부하는 상황의 아이한테 개념을 좀 쉽게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능력을 좀 제한시키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선행을 하든 현행을 하든 어차피 수학 개념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까먹게 돼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면 개념을 안 까먹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20년 강사인 저도 매일 몇백 문제씩을 푸는데 가끔 개념이 가물가물한 내용들이 생깁니다. 많은 강사분들이 이런 공감을 하실 거예요. 개념은 휘발성이 강해서 쉽게 터득한 만큼 쉽게 머릿속에 지워진다는 것을 아시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학생을 만났을 때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 개념을 어디까지 공부하고 체득시켜야 하는지를 납득시키는 과정이거든요. 학생들 대부분은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어떤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를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 순서대로 물어봐요. 어떤 개념 쓰일 것 같아? 어느 단원에서 본 것 같아? 비슷하게라도 이 문제 어디서 본 적 있어? 그렇게 말하면 이 세 가지 질문 중 저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제일 많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 개념이 빠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내용 개념부터 적은 거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전 피드백을 주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 좀 더 빨리 대답을 했다면 제 피드백이 달라질까요? 학생들은 아마 다를 거라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전 어느 부분에서 대답을 했어도 같은 피드백을 줍니다. 어차피 세 질문 모두 다 개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물을 필요가 있느냐 또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 앞에서 좀 덜 창피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이상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렇게 답을 하고 난 뒤에 수업을 들으면 그것은 지금 확인이 됐다고 착각을 해요. 이제 알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는 또다시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상황을 맞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압도적인 1등급을 하는 아이들은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피드백을 받거나 해설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메모를 해놓든 개념 부분은 간략히 정리하든 그런 작은 습관들을 반드시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제의 해설만 보고 알았다는 듯이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공부하냐고 물으면 시간이 없대요. 제가 보기엔 반복해서 몰라서 계속 그 부분을 여러 번 공부하는 게 더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최근에 한 학생은 문제 풀 때 해설지를 아예 대놓고 피고 보면서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렇게 풀어?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유명한 대학을 간 유튜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해설지 안 보고 참고 인내하는 것 본인이 해보니까 다 쓸모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솔직히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20년 고등수학만 연구해온 제 인생이 좀 허망하기까지도 해요. 그 유튜브에 나온 학생이요. 정말 공부를 잘했겠죠. 그 학생도 누군가한테 배웠을 것이고 지금은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현재 고3이나 재수생들한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꼰대 같아갖고 절대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거 좀 말 한번 해볼게요. 너희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이해한다. 하지만 일단 잘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너희가 그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깨닫고 통찰력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공부의 잘못된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원래 남의 공부법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니까요.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시간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그런 기회를 공부법이라는 명목으로 뺏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 압도적인 1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도 왜 잘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공부법이라기보다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해야 수학을 잘한다는
누구나 아는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잊고 있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어렵게 잡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으면 각 개념 옆에 언제 사용하는 개념인지 다 손으로 쓰게 하면 최소한 개념을 쉽게 잊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 1등급 학생들은 그런 학생이 아주 많아요. 결국 어렵게 개념을 잡는다는 것은 매우 귀찮은 작업들을 해나가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압도적인 1등급을 만든 학생들의 공통점 그 첫 번째 이야기인 개념을 좀 어렵게 잡아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초등교육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되게 두드러지고 있죠. 과거부터도 되게 유명했던 황땡땡이나 학원 같은 그런 학원들이 인기가 있는 것들도 대부분 다 거길 나온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뭔가 완성도가 높더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자, 근데 꼭 그런 학원을 가야지만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쉬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쉽게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더 어렵게 공부를 해보고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압도적인 1등급이 왜 개념을 좀 어렵게 잡아야 되는지 또는 문제풀이 자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 줄도 알고 빠른 풀이를 공부해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빠른 풀이만을 요구하죠. 물론 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빠르게 풀 줄도 알아야 되지만 당연히 빠르게 풀기 전에 개념을 좀 더 어렵게 잡는 습관 이런 것들이 압도적인 1등급을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첫 번째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은 나머지 공통점 두 가지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